아버님, 그냥 씨앗 아닌가요? 며느리가 낡은 봉투를 손에 들고 툭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논산 황산벌에서 40년을 흙과 함께 산 68살 강두만입니다.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 농가 460곳에 씨앗을 납품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쪽에서 도움받을 게 없으니까요. 농사 수입으로는 무리잖아요. 어차피 아버님이 어떻게 되시면 저희가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 말들을 들은 날 밤 저는 창고에 혼자 앉았습니다. 40년 된 씨앗 봉투를 앞에 두고요. 이 안에 실패 130번과 4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냥 낡은 봉투였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논산 황산벌에 봄이 왔어요. 논두렁에 냉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있었어요. 흙이 손 안에서 부드럽게 부서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재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 주 내려가도 될까요? 그럼 내려와라. 오랜만이네. 전화를 끊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맨 아래 칸에 낡은 씨앗 봉투가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봉투였습니다. 40년 전 처음 종자 연구를 시작할 때 쓰던 봉투였어요. 봉투를 꺼내 손으로 쓸었습니다. 겉면에 볼펜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86년 3월 14일. 첫 번째 교배 실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2해 전에 먼저 떠났어요. 심장이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밭에 나와서 씨앗 심는 걸 도와줬어요. 그 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재현이는 서울에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는 1년 됐습니다. 며느리 소연이는 서울 출신이었어요. 대기업 홍보팀 직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차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재현이가 내렸고 며느리 소연이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소연아 왔냐? 며느리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마당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뒤편에 낡은 창고가 있었어요. 아버님, 여기서 농사 지으세요? 응, 여기서 오래 살았어.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고생이 많으세요. 그 웃음이 입술에만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땅은 얼마나 되세요? 글쎄, 좀 되지. 며느리가 재현이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이 방에 들어간 뒤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 씨, 아버님 논산에서 농사만 지으세요? 응, 오래 하셨어. 그러면 재산이 별로 없겠네요. 벽에 등을 기대고 누워 있었어요. 벽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일어났어요. 저는 새벽에 밭에 다녀왔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예요? 된장찌개랑 나물이었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보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현 씨, 근처에 카페 없어요? 재현이가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시골이라 없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밥을 조금만 먹었어요. 오전에 마당에서 씨앗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아버님, 이게 다 씨앗이에요? 그래. 종자 연구 자료야. 종자 연구요?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씨앗 아닌가요? 저는 잠깐 봤다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골 농부가 연구는요. 하. 웃음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씨앗 봉투를 천천히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오후에 밭을 나갔습니다. 재현이가 따라왔어요. 아버지, 소연이가 좀 어때요? 괜찮다. 서울 여자가 시골이 낯설겠지.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소연이가 아버지 하시는 일에 대해 잘 몰라서요. 괜찮아. 알 필요 없다. 저는 호미를 들었어요. 저녁을 먹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아버님,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세요? 재현이가 당황했어요. 소연아, 갑자기 무슨...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꼿꼿했어요. 농사는 수입이 불안정하잖아요. 재현 씨 월급만으로는 부모님 모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저는 밥을 한술 뜨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며느리가 씩 웃었어요. 농사로요? 요즘 농사는 사양산업이잖아요. 아버님도 현실을 보셔야죠. 재현이가 며느리 팔을 잡았어요. 소연아. 다음날 며느리가 마당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야. 시댁 왔어. 저는 창고에서 연구 노트를 꺼내다가 멈췄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농사꾼이야. 충남 논산 시골이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재현 씨 월급이 전부야. 집도 작고. 그래.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담 넘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를 들고 창고에 다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씌어진 노트였어요. 교배 실험 기록, 수확률 데이터, 실패 메모. 40년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47번 시도, 발화율 12%, 포기 안함. 103번, 드디어 안정봐라. 이 씨앗이 맞다. 그 줄을 읽으며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이 씨앗 하나가 지금 전국 농가 400곳에 납품되고 있어요. 대형 식품회사 3곳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아들한테도 회사 규모를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재산만 믿고 기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재현이가 자기 힘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며느리가 서울로 올라간 날이었어요. 아버님,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잘 가라. 차가 마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밭으로 나갔어요. 흙냄새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어요. 호미를 들었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재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소연이가 임신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재현아. 재현이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소연이가 산후조리 때문에 논산에 내려가도 될까요? 서울집이 좁아서요. 그럼 내려와라. 방도 있는데. 재현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소연이가 시골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괜찮다. 내가 편하게 해줄게. 출산 후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손자였어요.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산후조리 한다고 누워 있었습니다. 밥을 날라줘야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죽을 끓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소연이가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나야.
논산 너무 불편해. 저는 부엌에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농사꾼이라 집이 허름해. 저는 죽을 젓다가 멈췄습니다. 민석 크면 이런 데서 키우면 안 되는데. 손이 잠깐 굳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갓 출산한 며느리였어요. 힘든 거 당연하다 싶었습니다. 죽을 다시 저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논산까지 왔어요. 셋이서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논산 농부야.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재산은요? 글쎄, 논이랑 밭이 좀 있겠지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 농사꾼인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비닐하우스 위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랬습니다. 그날 밤 재현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소연이가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괜찮아. 저는 그 말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민서 어릴 때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논산이랑 서울 교육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 네가 결정할 일이지. 아버님은 어차피 여기 계셔야 하잖아요. PULLP.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도 좀 더 큰 데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아버님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저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농사 수입으로는 무리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현 씨 월급만 갖고는 서울서 살기 빠듯해요. 며느리 눈빛에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나는 괜찮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연구 노트를 꺼냈어요. 40년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었어요. 이 씨앗 하나를 만드는데 17년이 걸렸어. 실패만 100번 넘게 했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 전국 농가에서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그냥 흙 묻은 노인이었습니다. 아내가 생각났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날도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창고 구석에 아내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참 봤어요. 창고 안에 씨앗 냄새가 가득했어요. 흙 냄새와 섞인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켰어요. 40년이 코끝으로 들어왔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논산 농업기술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두만 대표님, 이번 달 농업법인 정기 주주총회 일정 확인드립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3월 14일이었어요. 40년 전 첫 번째 교배 실험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 날짜에 총회가 잡힌 거였어요. 우연이었지만 묘했습니다. 총회 이틀 전이었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다시 논산으로 왔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저는 밭에 있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사돈어른, 소연이가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아기 데리고 있기 편한 데서 있어야죠.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어른도 나중에 서울로 올라오실 계획 있으세요? 없어요.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며느리를 봤어요. 둘이 무언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며느리가 자리에 앉았어요. 나중에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집이랑 땅이 재현 씨 명의로 넘어올 수 있나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왜요? 나중을 대비해야 하잖아요. 서울집 전세금도 부족하고
며느리가 말을 골랐어요. 아버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시면 저희가 정리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되시면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다시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잘 알아서 잠시 멈췄습니다. 소연아? 네, 아버님. 나는 아직 건강해. 며느리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가서 비닐하우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늘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비닐하우스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장롱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황산벌 등기부등본, 자본금 명세서, 납품 계약서 목록, 가방에 넣었어요. 씨앗 봉투도 꺼냈습니다. 낡고 누런 봉투였어요. 이것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이었어요. 저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감색 재킷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재킷 어깨가 묵직했어요. 오랜만에 입었습니다. 아내가 처음 법인 설립할 때 사줬던 옷이었어요. 당신, 나 오늘 잘할 수 있겠죠? 며느리가 나왔다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회의 있어. 무슨 회의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논산 농업기술원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황산벌이 보였습니다. 봄 기운이 들판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총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주들이 와 있었어요. 전국 농가 납품 대리점 대표들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가 아버지 어디 갔냐고요? 무슨 회의 가셨대요? 응, 법인 총회야. 법인이요? 재현이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응, 황산벌 농업회사법인. 아버지가 대표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나중에 얘기하자. 총회 시작해야 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총회장으로 들어갔어요.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실적 보고였어요. 황산벌 농업회사법인 연 매출 280억 원, 전국 납품 농가 460곳, 대형 식품기업 납품처 5개사.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씨앗이 올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밥상에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박수 소리가 났어요. 단상에 서면서 4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교배 실험이 실패하던 날, 100번 넘게 다시 시작하던 날들, 아내와 둘이 비닐하우스에서 밤을 새우던 날, 눈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단상 위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총회가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 재현이 차가 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현관에서 재현이와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현이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들어와라.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아버지, 황산벌 농업회사법인이 진짜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납품계약서, 자본금 명세서. 재현이가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법인 자본금 180억 원. 재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재현아, 나는 네가 내 걸 믿고 기대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네가 선생님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게 대견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재현아, 네가 뭘 잘못했냐? 괜찮아.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소연아? 며느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저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 전에 네가 한 말 기억하지? 어떻게 되시면 정리해야 한다고 했지.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농사꾼이라고 했지. 농사는 사양산업이라고도 했어.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해. 아직 할 말이 있으니까. 저는 가방에서 낡은 씨앗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소연아, 이게 뭔지 알아? 며느리가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냥 씨앗이라고 했던 봉투였어요. 이게 황산벌 1호 종자야. 이 씨앗 하나 만드는데 17년 걸렸어. 실패만 130번 했어. 며느리가 조용히 봉투를 봤습니다. 이 씨앗이 지금 전국 460개 농가에서 자라고 있어. 아이들 밥상에 올라가고 있지. 그게 그냥 씨앗이야, 소연아.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40년 동안 이 씨앗 하나만 봤어. 돈을 보고 한 게 아니야. 씨앗이 땅에서 자라는 걸 보고 싶어서 한 거야. 가방에서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소연아, 이거 봐라. 며느리가 노트를 펼쳤어요. 1986년부터 빼곡하게 쓰인 글씨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장씩 넘겼어요. 실패 기록, 다시 시작, 또 실패, 포기 안 함. 손이 멈췄습니다. 어느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비닐하우스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저와 아내였어요. 며느리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이분이 어머님이세요? 응. 처음 법인 설립하던 날이야. 아내가 이 옷 입혀줬어. 오늘 내가 입고 갔던 재킷이야. 며느리가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소연아, 앉아. 며느리가 자리에 앉았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나는 니한테 뭔가를 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가 하는 일이 홍보 마케팅이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법인에 마케팅 담당이 없어. 40년 동안 입소문만으로 여기까지 왔어. 저는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씨앗이 얼마나 많은 밥상에 올라가는지 사람들이 몰라. 네가 그걸 알리면 어떨까? 며느리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현이도 저를 봤습니다. 물론 강요가 아니야. 네가 원하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저는 씨앗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봉투가 낡아서 빛이 바랬지만 안에 씨앗은 그대로였습니다. 소연아, 이 씨앗 봉투 가져가.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냥 씨앗처럼 보였다고 했지. 네. 죄송해요. 사람도 그래. 겉으로만 보면 몰라. 땅속에서 어떤 뿌리가 있는지는 파봐야 알지. 며느리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셋이 밥을 먹었어요. 아내가 자주 끓이던 된장찌개였습니다. 며느리가 한술 뜨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레시피 남겨놓으셨어요? 응. 노트에 적어놨어.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그럼. 배워가라. 재현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밭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많이 떴어요.
40년 동안 봐온 별이었지만 그날따라 가까워 보였어요. 여보, 오늘 잘했죠?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겁니다. 100번 넘게 실패하던 그 씨앗이 여기까지 자란 것처럼 며느리도 그렇게 자랄 수 있을 거야. 씨앗은 언제나 처음엔 그냥 씨앗처럼 보이니까요. 6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소연이는 지금 황산벌 농업회사법인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울 재택근무입니다. 아기 민서를 보면서 일하더라고요. 처음엔 버벅거렸습니다. 농업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황산벌 1호 종자 이름을 바꾸면 안 될까요? 왜? 소비자한테는 어려워요. 그냥 황산벌 하나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거 좋네. 소연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예전하고 달랐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버님, 이 씨앗 얘기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40년 이야기가 이 안에 다 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그래, 네가 잘 알려줘. 꼭 그렇게 할게요, 아버님. 재현이가 설 명절에 논산에 내려왔어요. 소연이가 민서를 안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 소연이가 밭 쪽을 봤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파란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게 황산벌 하나예요? 응, 이달에 심은 거야. 소연이가 민서한테 말했어요. 민서야 봐. 저게 아버님이 만드신 씨앗이야. 민서가 비닐하우스 쪽을 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웃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소연이가 씨앗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이걸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이 안에 40년이 있다는 게요. 그게 신기해요. 겉으로는 그냥 낡은 봉투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도 겉만 보면 몰라. 소연이가 봉투를 손에 꼭 쥐었어요.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조금 생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밭에 혼자 나갔어요. 별이 떴습니다. 파도 소리 대신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황산벌 바람이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변했어요.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비닐하우스를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겁니다. 씨앗도 흙 속에서 혼자 버텨야 싹이 트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버티는 시간이 있어야 뿌리가 깊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